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윈도우즈 드라이브 연대기 오늘은 77편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시리얼 드라이버라는 걸 개발하면서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혔던 윈도우 드라이버의 어떤 기본적인 스킬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리얼 드라이버는 간단한 예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예제인 사실입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WDM 드라이버의 모습을 가장 잘 훈련해 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리얼 드라이버를 마스터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실습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77편 시리얼 드라이버 개발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실습을 위해서 먼저 사전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시리얼 장치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드라이버는 어떤 장치를 지원하는 드라이버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리얼 드라이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리얼 드라이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클라이언트에서 우리 시리얼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장치 관리자에서 보이지도 않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찾을 수도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그런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하려는 시리얼 디바이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은 지금 USB나 PCI 같은 실제 버스를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버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상 버스 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버스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상 버스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하드웨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에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가 실제 디바이스에는 관계가 없고 가상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대로 동작을 하게끔 하는 건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TX와 R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송신 데이터는 무조건 수신 데이터로 다시 루프백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하면은 그것이 원래는 TX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리얼 장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가상 시리얼 장치는 그렇게 나간 데이터가 다시 RX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시면은 나가는 방법, 또 데이터를 읽어서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리얼 드라이버 자체가 지금 WDM 드라이버에 맞춰서 IRP를 표준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드라이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 드라이버 코드를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한다면 정말로 WDM 드라이버를 자신있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또 다다음 시간에 이렇게 드라이버 코드를 점점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은 타이머도 쓰고요, 캔슬 루틴도 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난해해 보이는 그런 코드들이 계속해서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코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코드들이거든요. WDM 드라이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WDM 드라이버 코드를 지금부터 볼 텐데, 시리얼 드라이버 코드를 볼 때 주안점을 두고 볼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우리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콜백 함수가 있죠. 콜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수동적으로 불려지니까 저는 콜백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서 하는 일에 크게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dd device 콜백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호출되는 언로드 콜백을 등록하고, 나머지 4개의 IRP를 처리하는 콜백 함수들을 각각 등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오늘 실습하시는 내용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쓰거나 읽기 위해서는 좀 비교적 많은 양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 시리얼 장치가 사용자에게 보이게 하는,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기까지만 콜백을 이제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ate와 close, 결국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시리얼 장치를 열고 닫을 때 필요한 요 세 가지 create, cleanup 그리고 close를 등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PNP 우리가 어차피 디바이스 스택 구조로 그 동작을 하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스택 구조이기 때문에 PNP IRP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콜백 함수는 드라이버 엔트리를 제외하면 모두 6개의 함수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dd device 콜백 함수. add device 콜백 함수는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앞서서 한참 전에 우리가 WDM 드라이버를 공부를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 vSerial add device라는 콜백 함수에서 하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작업, 바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FDO, Functional Device Object라고 부르죠.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를 써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세 번째 필드를 보시면 디바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주소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자, 이 이름을 제가 이제 넘겨주는데 그 코드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 제가 이 코드를 싣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으니까 충분히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디바이스 네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바이스 네임이. 그리고 그 디바이스 네임이 고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바이스 이름이 고유해야 돼요. 고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똑같은 이름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결국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버추얼 시리얼 장치를 하나만 만드는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버추얼 시리얼 장치를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름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FDO의 이름을 줄 때, 디바이스 네임을 줄 때는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FDO의 이름을 고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을 가지고 심볼릭 링크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심볼릭 링크라고 하는 커널 오브젝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볼릭 링크 오브젝트를 만들 때 바로 요 이름, 요 디바이스 네임이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사실 여기가 오늘의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가 포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장치 관리자에서 보면은 컴포트 1, 컴포트 2 이렇게 나오는 그 이름 보셨죠? 제가 가상머신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장치 관리자를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시리얼 장치를 설치를 했다면 여기에 지금 포트라는 형태로 해서 포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 포트 클래스 아래쪽에 시리얼 장치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시리얼 장치를 설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거든요. 바로 여기 이렇게 장치가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리얼 포트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리얼 포트 이름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레지스트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등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때 포트 클래스라고 하는 곳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장치 관리자에서 말하는 그 포트라고 하는 걸 담당하는 설치자를 우리가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라고 합니다. 이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INF 파일을 설치를 하는 과정 중에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는 적당한 포트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지정해 주는 레지스트리가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특정 레지스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반드시 이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해가지고 컴포트 이름을 얻어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리얼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는 내가 컴1인지 컴2인지 컴3인지 알 수가 없죠. 시스템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가 컴포트를 3개를 이미 쓰고 있다면 나는 네 번째 컴포트를 할당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컴포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때 드라이버는 지정된 레지스트리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곳에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지정해준, 기록해준 컴포트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획득하는 작업을 누가? 시리얼 드라이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시리얼 드라이버 자신이 일단 내가 컴포트 몇 번으로 할당이 됐는지를 구해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름만 구해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한 이름을 가지고 오브젝트 매니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심볼릭 링크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심볼 링크 오브젝트를 만들어야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볼 링크 오브젝트를 등록하는 작업, 이 작업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자, 다시 1번, 2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과정 중에 나를 설치하는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지정해준 그 포트 이름을 특정 레지스트리부터 획득을 하고요. 그 획득된 이름을 가지고 심볼릭 링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 포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게 두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응용 프로그램이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 기록하기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즈는 옛날부터 특정 레지스트리, 자, 이 특정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빨간색과 다르게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특정 레지스트리가 또 있어요. 그 레지스트리 키가 따로 있는데 그 키에 반드시 컴포트를 등록해 줘야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컴포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응용 프로그램은 컴포트를 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지금 컴포트가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컴포트가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레지스트리에 그 컴포트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누가 기록한다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코드가, 특히 시리얼 드라이버 코드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처음에 로딩될 때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나에게 알려주는 컴포트 이름을 획득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심볼릭 링크도 생성을 하고, 왜? 심볼릭 링크를 생성해야만 크리에이트 파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용 프로그램이 내 자신이 있는지 자체를 알아야 접근할 거 아닙니까? 컴포트가 있는지 알아야.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레지스트리에 기록하는 작업,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시리얼 드라이버가 꼭 초반에 올라갈 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해제라는 것은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겠죠.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생성했던 심볼릭 링크 오브젝트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볼릭 링크 오브젝트를 해제를 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등록 과정에 세 번째에서 했었던 요 레지스트리에 기록했던 작업, 요거를 다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드라이버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컴포트가 있는지 알고 접근을 하는 행동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그 레지스트리, 파란색 레지스트리에 기록된 값을 다시 삭제해주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하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벌써 이제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느낌 들죠?
오늘은 여기 부분을 핵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 이름을 등록하는 코드의 일부가 되는데요. 포트 이름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보세요. 앞에서 제가 빨간색 레지스트리와 파란색 레지스트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PNP 드라이버 PNP 명령어 중에서 -start device가 왔을 때 시리얼 드라이버에서 하는 작업을 보니까 어때요? I open device registry key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레지스트리를 접근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서 키를 연 다음에 그곳에서 밸류를 읽게 되는데 그 밸류 값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포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으로부터 컴포트의 이름을 구해오는 거구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레지스트리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IO create symbolic link. 어플리케이션이 create 파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symbolic link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RTL write registry value 라고 하는 유틸리티 함수를 써가지고 특정 레지스트리에 바로 컴포트의 이름을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등록하는 작업을.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작업은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 컴포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에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빨간색 레지스트리와 파란색 레지스트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디바이스 스택이 해체가 될 때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 앞서서 만들었던 심볼릭 링크를 해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끔 했던 그 레지스트리를 다시 원래대로 삭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과정 중에 바로 포츠 클래스 인스톨러라는 녀석이 우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서 특정 레지스트리에 등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포트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HK 로컬 머신 시스템 커런트 컨트롤 셋. 이거 오타입니다. 커런트 컨트롤 셋 오타예요. 이넘의 버스 이넘. 이 버스 이넘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버추얼 시리얼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USB 시리얼 또는 PCI 시리얼 이렇게 어떤 버스를 사용하는 시리얼 드라이버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각각의 버스에 맞는 열거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곳 안에는 이제 인스턴스 구분하는 장치를 구분하는 인스턴스 키가 나오고 그 아래에 디바이스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요 키가 있습니다. 그 서브 키 아래에 포트 네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포트 값을 기록을 해줍니다. 컴포트 1번이다, 컴포트 2번이다 이런 거를 누가?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왜?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만이 컴포트 번호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리얼 드라이버가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기록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곳에 읽는 작업, 그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드라이버는 레지스트리를 검색을 해서 이 값을 읽은 다음에 자, 다시 레지스트리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왜?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록하는 위치는 바로 HK 로컬 머신의 하드웨어의 디바이스 맵 serial.com이라고 하는 키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멤버 변수를 등록하는 작업. 이 작업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해줘야 될 작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레지스트리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심볼릭 링크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심볼 링크를 하지 않으면 아래 보시는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하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심볼 링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존재하는지는 알았다. 그런데 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드라이버가 하게 되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우셨던 바로 IO create symbol link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IO create symbol link 이 함수를 통해서 심볼 링크를 반드시 생성해 주셔야만 응용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인 내용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죠? 그냥 주변적인 내용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IRP를 해석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리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IOCTL이라든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코드들 한번 살펴볼게요. 크리에이트 쪽이나 클린업 그리고 클로즈를 처리하는 IRP 처리기는 현재 일단 이번 버전에서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예제는 더 많은 코드를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제에서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콜백 함수가 다 동일한 함수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 가능하시죠? 딱 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IRP를 받으면 스테이터스 석세스로 컴플리트 시킨다, 그런 얘기죠. 스테이터스 석세스로 컴플리트 시킨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명령이 들어오면 성공하겠다, 클린업이나 클로즈도 성공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에이트를 성공한다고 해서 시리얼 장치로서 온전한 기능을 갖췄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리얼 장치라면 이제 그 외에 읽기, 쓰기, 수많은 IOCTL,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IOCTL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열기만 가능하다, 열고 닫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설치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내용은 워낙 간단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WDM 설치 파일, WDM 드라이버 설치 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클래스 부분이 포츠라는 것. 네. 클래스 부분이 포츠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포츠를 나타내는 정확한 GUID 값을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한 쌍입니다. 쌍. 포츠해야 되고 클래스 인스톨러, 클래스 GUID. 이렇게 해주셔야만 누가 시리얼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때 누가 얘를 설치한다고요? 네,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경 쓸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우리가 디바이스 ID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번 버전에서는 vSerial device ID not complete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를 사용해서 임의로 가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이제 하기 위한 샘플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 제가 URL을 통해서 링크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드라이버 이름이 vSerial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vSerial. vSerial 드라이버 받아서 이렇게 빌드를 하시면 드라이버가 잘 만들어져요. 자, 여기 x64일 경우에만 빌드가 되도록 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디버그 x64. 자, 이렇게 드라이버 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쭉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보세요. 소스 코드를 반드시 보세요. 하실 수 있다면 윈디버거를 써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서 쫓아가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눈으로라도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100% 여러분들 걸로 소화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를 빌드를 해서 가상머신으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자, 현재는 가상머신에 시리얼 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자, 보시면은 시리얼, vSerial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드라이버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곳에 설치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Serial device ID not complete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클래스와 클래스 GUID 값도 포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했으니까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버추얼 시리얼 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장치를 가상으로 추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legacy hardware를 이용합니다. add legacy hardware, 그 다음 next, install, next, have disk. 그리고 이제 여기 경로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드소프트 버추얼 시리얼 디바이스 not complete라는 디바이스가 발견이 되었죠. 넥스트.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포츠라는 게 하나 생겼죠. 포츠. 이게 바로 포츠 클래스 인스톨러가 관리하는 키가 되겠고, 여기에 장치로서 하드소프트 버추얼 시리얼 디바이스 not complete라고 하고 뭐가 적혀 있습니까? 컴 3번이 적혀 있죠. 컴 3번으로 할당이 됐구나 하는 것을 장치 관리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역시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 역할이고요. 저희는 이게 우리는 컴포트 1번으로 만들어질지 컴포트 6번으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충분히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의 권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따라서 한번 레지스트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인스톨러가 만들어주는 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인스톨러가 만들어주는 키는 HK 로컬 머신의 시스템에 그 다음에 current console set enum.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스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버스가 지금 가상 버스잖아요. 자, 가상 버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니까 여기에 이제 가상 버스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루트 한번 찾아볼까요? 루트. 자, 루트라고 하는 가상 버스 아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한 장치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가 보면 unknown이라는 장치 하나 보이죠? unknown. 이게 뭘까요? 들어가니까 V-Seria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장치를 찾았습니다. 자, 이 장치의 위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SB 시리얼일 때, PCI 시리얼일 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니뮬레이터 아래쪽에 만들어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키 아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디바이스 파라미터스라는 키 보이시죠? 여기에 포트 네임이 있고 컴 3번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은 누가 기록해 주는 거라고요? 포트 클래스 인스톨러가 기록을 해줍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현재 올라가면서 이곳에 접근해서 컴3를 읽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컴3를 가지고 심볼 링크를 생성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자, HK 로컬 머신의 하드웨어, 자, 디바이스 맵, 여기에 시리얼 컴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줬죠. 이렇게 이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이 기록 작업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이것을 기록해 줘서 여기에 밸류 값인 컴3 이게 있어야만 어플리케이션은 컴3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장치 관리자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어플리케이션이 장치가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옛날부터 윈도우즈 9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따라오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요 레지스트리예요. 여기를 뒤져서 컴포트의 이름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통성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는 게 실제 열리고 안 열리는 걸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는 전통성 때문에 이곳을 먼저 뒤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컴3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컴포트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지금 테라톰을 한번 깔아놨는데 테라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톰에서 보시면은 시리얼 장치가 있고 여기 어때요? 컴3라고 이름 보이죠? 보이죠? 컴3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라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통신 에뮬레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시스템에 설치된 컴포트의 이름을 찾는 애들도 있고 또 장치 관리자를 직접 뒤져서 여길 뒤져서 이름을 찾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트리를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레지스트리에다가 기록하는 순서를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컴포트를 여는 작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포트를 열어봤자 특별한 IOCTL을 하나도 핸들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OK 눌러볼까요? 자, 그냥 OK 눌렀을 때 포트를 열지 않고 아무거나 하나 쳐볼까요? 네, 오류 메시지는 없네요. 특별히 오류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기록을 막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를 딱 치면 그 키가 룻백이 돼서 다시 화면에 올라오니까 타이핑을 막 하면 그 타이핑한 값이 그대로 다시 찍히게 될 거예요.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열기만 됐다라는 얘기죠. 컴퓨터가 열기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리얼 포트를 개발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리얼 드라이버로서의 갖춰야 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이름을 드러내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드라이트 그리고 IOCTL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제 IRP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 조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특히 IR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셨다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